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국적과 신분을 속이고 미국 IT 회사에 취업한 북한인 2명과 이들의 조력자 3명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이루어진 이번 기소에서 이들 북한인들은 미국 기업 64곳에 위장 취업해 약 86만 달러의 부당 금요를 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 대배심의 북한 국적자 2명에 대한 형사기소장입니다. 23일 공개된 이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랴오닝성에 거주하는 북한 IT 노동자 진성일과 박진성으로 이들은 원격 근무 방식으로 미국 IT 기업에 위장 취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가짜 신분증을 이용하고 허위 웹사이트를 개설해 자신들이 미국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민 뒤 미국 IT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으면서 북한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2018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64개 미국 IT 기업에서 일감을 받아 수익을 냈으며 당시 지급된 임금만 최소 86만 6,255달러에 이른다고 기소장은 적시했습니다. 진성일과 박진성을 도와준 멕시코인 1명과 미국인 2명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멕시코 국적의 페드로 에르네스토 알론소는 2021년 6월 진성일이 미국의 한 IT 기업에 취업할 당시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에릭 은테케레제 프린스와 에마누엘 에시토르 등 미국인 2명은 미국 기업이 지급한 노트북 컴퓨터에 원격 접속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중국에 있는 진성일 등이 마치 미국에서 일하는 것처럼 상황을 조작했습니다. 알론소는 올해 1월 네덜란드에서 붙잡혔으며 프린스와 에시토르는 작년 8월 미 연방수사국 FBI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법무부는 진성일 등 5명에게 보호된 컴퓨터 손상 음모, 전자기기 사기 및 우편 사기 음모, 돈 세탁 음모, 허위 신분증 전송 음모 등의 혐의를 적용했고 진성일과 박진성에게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진성일과 박진성에겐 최대 80년, 알론소 등 3명에게는 최대 60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해외 IT 노동자와 이들의 불법 활동을 겨냥한 여러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북한 IT 기업 옌벤 실버스타 네트워크와 볼라시스 실버스타의 CEO인 정성화 등 14명의 북한인을 기소하고 이들을 지명수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연방수사국 FBI, 한국 외교부와 경찰청, 국가정보원은 2023년 공동 공익발표문 PSA 형태의 합동주의보를 통해 북한 IT 근로자들의 취업 수법 등을 공개하면서 미국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한국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미한 동맹을 강조하며 양국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22일 보도자료에서 이 두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미한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루비오 장관은 미한 동맹이 한반도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으며 두 장관은 미국과 일본, 한국 간 3국 협력 증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루비오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이 확고하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두 장관은 북핵 문제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루비오 장관이 조 장관을 미국으로 초대했다면서 양측은 이른 시기에 워싱턴에서 미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군축회의에서 유럽연합이 북한의 거듭된 군사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절대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21일 개최된 유엔 군축회의. 유럽연합 EU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제네바 주재 폴란드 대표부는 잇따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결코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The EU strongly condemns the DPRK's repeated launches of ballistic missiles. The DPRK must cease these illegal and dangerous
launches which continue unabated throughout the last 2 years. They blatantly violat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undermine regional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 EU reiterates that the DPRK cannot and will never have the status of a nuclear weapon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Non-Proliferation Treaty or any other special status in this regard. 폴란드 대표부는 그러면서 유럽연합, EU는 북한은 비핵무기 국가로서 즉각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완전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도 최근 잇따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적하면서 핵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Lowered nuclear threshold, coupled with its pursuit of tactical nuclear warheads and diversification of delivery means, as witnessed in the ICBM launch last October and yet another IRBM launch earlier this year, all amount to a clear and present threat to us all. These are counterproductive to peace and stability as much as they run directly counter to what we collectively strive for in the CD, the cessation of nuclear arms race, nuclear disarmament, and prevention of nuclear war. 김 첨사관은 또 최근 생포된 북한 병사 2명을 거론하면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치명적인 무기류와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대량으로 제공했을 뿐 아니라 11,000여 명의 병력을 파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발적 적대 행위는 물론 현재 상황의 근본 원인의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거나 남북 간의 도로와 철도 연결을 끊는 건 북한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측은 핵 보유국임을 주장하면서 반발했습니다. As a responsible nuclear state, the DPRK will continue to make crucial efforts to prevent all forms of war, safeguard global peace and stability, and achieve comprehensive development of state and well-being of its people. 조 대사는 그러면서 또 미국과 한국이 정례적인 방어훈련이라고 밝혀온 미한 연합 공중훈련 등을 비난하면서 한반도 긴장의 원인을 미국 탓으로 돌리고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거듭 밝히는 등 기존 주장을 또다시 반복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최근 북한이 전 세계 상품 확인에 통용되는 HS 코드를 위조해 불법 핵 장비를 들여왔다고 밝힌 미국의 핵 과학자가 북한이 들여온 장비는 핵무기 제조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물품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시도는 핵 증강 야욕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으로 북한이 제재 이행과 수출 통제가 느슨한 국가들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스페인에서 핵무기 제조용 장비를 불법으로 수입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전체에서 수출입 상품 확인에 통용되는 HS 코드를 위조해 2022년경 스페인에서 선적된 진공로가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진공로를 처음 선적한 것은 스페인에 있는 무역업자로 이때는 HS 코드와 관련 설명이 정상으로 달려 있었지만 이를 멕시코에서 누군가 수령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무역 서류의 HS 코드와 설명이 단순 기계류로 바뀌었고 남아공 선적 과정에서 다시 금속 폐기물로 둔갑해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북한이 제재 및 수출 통제가 느슨한 국가들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불법 수입을 감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North Korea probably picks Spain because it's a lot weaker controls there than Germany, for example, or Britain. Mexico was a clever choice because it doesn't have a lot of experience controlling its exports. And the shipper in South Africa chose to classify the goods as metal scrap, which is rarely ever scrutinized, but is used not uncommonly as a cover for illegal shipments. 올브라이트 소장은 특히 중국의 경우 중국 수출통제법에 따라 이 물품이 북한으로 보내지기 전에 면허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준수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핵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진공로가 중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북한 반입은 어려움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vacuum furnace is where you melt
the uranium metal so that you can pour it into the molds that then would be the components of the nuclear weapons core. So it's a critical item. You can't build nuclear weapons without vacuum furnaces. And so it's these kinds of furnaces are watched very carefully by supplier states to try to keep them out of the hands of countries like North Korea. 올브라이트 소장은 또 이번 사례는 북한의 핵 개발이 서방 국가 물품에 계속 의존해야 하는 취약성을 보여준다면서 더욱 강력한 제재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that's why I think sanctions implementation is so important, is to try to jam up, block create bottlenecks in their supply chain. And so I think that's a political decision for countries to do that. They have to decide politically to enforce the sanctions better, apply more people resources to studying this issue on the governmental level where the information is much richer. 올브라이트 소장은 또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 핵 프로그램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의회의 쿼드 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취임 후 첫 주재한 4자 간 안보협의체 쿼드의 외무장관 회의를 환영하며 인도태평양 영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협의체 쿼드의 의회 활동을 주도하는 쿼드 코커스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피트 리케츠 상원의원과 롭 위트먼 하원의원, 민주당의 태미 더거스 상원의원과 아미베라 하원의원은 22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쿼드 협력 강화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리는 공동의 번영을 증진하고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며 인도태평양에서 해양 안보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자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 콜린스 하원 의원이 57년 전 북한에 납포된 푸에블로호를 기리며 이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콜린스 의원은 23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X를 통해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는 1968년 북한 해안 근처에서 일상적인 감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납포돼 억류됐다며 북한의 부당한 납포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푸에블로호가 해안에서 16마일 떨어진 국제수역에 있었다고 했지만 북한은 공격을 감행했고 탈출을 시도하던 함장과 2명의 승조원이 부상을 당했다며 승조원들의 희생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푸에블로호가 북한 영해를 침범해 정찰 및 간첩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1968년 1월 23일 원산 앞바다에서 임무 수행 중인 푸에블로호를 납포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푸에블로호 납포 11개월 뒤 승조원 82명과 유해 한 구를 미군에 송환했지만 선박은 돌려주지 않은 채 평양 대동강으로 옮겨 반미 선전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앞으로 4년간 6천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할 것이라고 사우디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밝혔습니다. 사우디 국영통신 SPA는 현지 시간으로 23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의 통화가 이뤄졌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또 이번 통화에서 빈 살만 왕세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대한 살만 빈 압두라지즈 알 사우드 국왕과 자신의 축하 메시지 또 투자 계획을 전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사의를 표하고 양국 이익에 부합하는 모든 사안에서 사우디와 협력할 의지를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SPA는 이어 빈 살만 왕세자가 향후 4년간 미국과의 투자 무역 관계를 6천억 달러 규모로 확대할 의향이 있고 이 금액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으며 두 사람은 중동의 평화, 안보, 안정 증진을 위한 사우디와 미국 간 협력 방안과 함께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양국의 협력 증진 방안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식 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첫 해외 방문지는 통상적으로 영국이었지만 지난 일기 때는 사우디로 갔었으며 사우디가 4,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우디가 또다시 4,500억 달러나 5천억 달러를 구매하고 싶다면 나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이를 상향 조정할 것이라면서 2기 취임 후 첫 방문지도 사우디가 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을 3년 가까이 지속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즉각적인 전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공개한 성명에서 나는 경제가 실패하고 있는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에게 하나의 매우 큰 호의를 베풀겠다면서 이 터무니없는 전쟁을 당장 마무리하고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휴전 관련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러시아가 서방국들의 수출하는 품목 등에 높은 수준의 세금과 관세, 각종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절대 시작하지 못했을 이 전쟁을 끝내자면서 우리는 쉬운 길이나 어려운 길을 갈 수 있지만 늘 쉬운 길이 더 좋다고 강조하고 협상을 통해 더 이상의 사망자 발생을 막자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전의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우크라전을 끝내겠다고 공언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향해 추가 관세와 제재를 경고하며 대우크라이나 협상을 촉구한 데 대해 23일 러시아 측이 새로울 것 없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이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그는 1기 재임 시절 제재라는 방법을 너무나 자주 사용한 미국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포병을 추가 파병할 것이라고 우크라이나군 정보당국 수장이 밝혔습니다. 카릴로 부다노우 우크라 국방부 군사정보국장은 23일 공개된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워존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포병과 탄도미사일 부대를 러시아에 제공할 것으로 관측되며 지난해 인도한 148발의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SLBM 외에 150발을 추가로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부다노우 국장은 또 북한군 병력들이 이 무기들에 대한 사용법 등을 러시아군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시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으며 추가 파병 북한군의 정확한 수나 파병 시점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000명 규모의 병력을 파견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NHK 방송은 22일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전선에서 작전 중인 우크라이나 군인의 발언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군이 북한군 1명을 생포했으며 20대로 추정되는 이 북한 병사는 이송 도중 전신주에 머리를 들이받아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멘 내 친이란 무장 조직 후티 반군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백악관은 22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후티 반군의 활동은 미국 민간인과 인력들의 안전과 우리의 가장 긴밀한 영내 파트너들 그리고 국제 해양 무역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후티 반군에게 대금을 지불했거나 후티의 테러와 폭력 행위를 외면한 채 후티에 대한 국제적 대응 노력에 반기를 드는 기관들과의 관계를 끝내도록 미국 국제개발처에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은 영내 또 다른 친이란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2023년 10월 전쟁을 시작하자 그해 11월부터 홍해 등지를 지나는 국제 상선과 호위 임무를 수행하는 미국 해군 등 국제군 함정들의 100건 넘는 미사일,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같은 공격으로 지금까지 선박 2척이 침몰하고 최소 4명의 선원이 사망했으며 이 해역을 지나는 국제 해운에 한동안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